자,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논란이 논란을 계속 나와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키워드나 핵심은 이런 거 아닌가?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비판에 비판하다 보면 결국에는 화살이 문 대통령한테까지 가는 방식으로 해서 분란 만들어지고, 옛날엔 그랬다고. 대통령 문제가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기를 들고 탈당하고 분당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코어가 약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보고자 하는 건데, 나는 구분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면 그 언론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 문파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문 대통령의 나름 건전한 지지자는 약간 구분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언론이 그거를 싸잡아서 같이 쓴단 말이야. 예. 이런 측면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극렬 지지자라는 키워드와 뭐 진보 성향 유튜버, 진보 성향 팟캐스트 이런 단어들을 한 문장에 같이 놓고 쓰니까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나도 극렬 지지자? 나도 저 곤충류에 들어가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그 토론회에서도 이 극렬 지지자, 강성 지지자라는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어떤 당연한 듯한 표현처럼 서로 합의된 듯한 표현처럼 이렇게 통용되던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 게시판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강성 지지자라고 하면 나는 아닌데, 진보 성향 유튜브, 진보 성향 팟캐스트라고 같이 넣어버리면 우리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라니까. 그 진짜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를 표방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욕설 한 번 안 들은 국회의원이었고, 대표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그 사람들과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고 했던, 그래서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은 목소리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싸잡아서 그걸 구분하지 않고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냥 오직 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문 대통령을 더 힘들고 어렵게 했던 세력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세력이 있는데, 이걸 싸잡아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내가 그 끼다 보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아, 내가 2,000파가 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 원내대표 출마하신 분들 토론해 봤죠. 예. 윤호중 의원하고 박완주 의원 예. 나와서 토론하는데,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박완주 의원이 초선일 때, 그러니까 국회에서 같은 상임위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역량이나 실력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실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만 끝나면 평균 10kg씩 몸무게가 빠질 만큼 정말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결과물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의원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상임위 활동의 성과도 굉장히 좋고, 그 당시 이제 지금도 젊으시지만 그 지역구에서 이제 굉장히 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삼선까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어떤 의정 활동의 실력이 뛰어난 것과 원내대표로서 어떤 정확한 좌표를 읽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윤호중 의원이 뭐 더 좋다, 뭐 박완주 의원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 자꾸 그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론만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똥파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100마디 중에 한 마디 정도는 들을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말하는 태도만 보고 저 사람은 됐네 안 됐네라고 갈라붙이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답답한 사람은 점잖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들어 누를 수도 있고 옷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하는 방법을 보지 말고 그 말하는 내용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합당하면 의정생활에 반영하는 거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면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말하는 방법을 가지고 강성 지지자가 민주당에 어떤 뭐 물을 흐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강성 지지자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강성 지지입니까? 강성이에요, 연성이에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어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려고 하는 듯한 이런 태도 자체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지점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언론은 키워드 헤드라인 장사를 한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진위를 알고 싶으면은 가급적이면 토론을 완독을 하시면 좋아요. 영상으로 보는 게 홀라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글과는 그런 거는 좀 비슷한 측면이라고 일단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죠. 예민한 시기여서 말 함부로 꺼내기 좀 굉장히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수박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박 논란. 그 수박이란 용어가 일베 용어 아니에요. 수박이 일베 용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잘 모르는 소리고, 수박이란 단어 일반적으로 오래된 단어니까 그걸 일반화시킨 건 정봉주 의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파란 색깔을 갖고 있는 민주당 사람이지만 속마음 속에는 국민의 짐에 가까운 성향도 있더라. 빨간색. 그러니까 당이 달라져도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사람들, 생각이, 이런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비유해서 부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뭐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뭐 그런 보수적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 건 나쁘지 않아. 180명 중에 뭐 한두 명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민주당 사람은 민주당 색깔이야지 무슨 빨간색을 갖고 있어서. 사실 나 이렇게 보거든요. 민주당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화 되는 거는 조금 더 멀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적폐청산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하다못해 간단히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세금을 부자 감세했던 이명박 같은 그런 세력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 자체에 소위 빨간 수박이 너무 많아지면 개혁을 못하는 요소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빨간 수박이라고 부르는 용어에 있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세금 걷지 말자. 뭐 뭘 보편적으로 지원하지 말자. 요 흐름 속에 예전에 내가 엄청 화를 냈던 이유가 그거거든. 그걸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세금을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걸 이름하여 빨간 수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게 일베 용어 이런 게 아니라 뭐 잘 모르는 애들이 트위터 같은 데서 그 일베 용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오히려 귀여운 비유죠. 수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공격성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을 정도라고 예, 예.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제부터 시작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베 용어가 수박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사람들을 공격하라는 약간 지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이재명에 대한 비토를 가진 세력, 그 똥파리 애들이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당원 게시판에 너무 개판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화력을 집중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격을 했더니 이낙연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수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낙연을 공격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쪽 이제 진보 팟캐스터들이 수박이라는 일베 용어를 갖다 쓰면서 우리 이낙연 대표를 공격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이게 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리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우리 방송을 보시는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 게시판을 보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가입돼 있는 그 권리당원의 절대 다수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손가락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는 게 바빠서요. 이게 내 일터에서 일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는 있지만, 바빠서 시간을 못 내서 게시판에 글을 못 쓰고 댓글을 못 다는 거예요.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게시판에 들러붙어 가지고 그 미친 듯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글을 쓰겠습니까?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들은 그런 짓 못 합니다. 1시간만 그 게시판을 둘러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거 어떻게 24시간 붙어가지고 일을 합니까? 내가 생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 게시판에 그 강성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게 2000파든 똥파리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거기에 와서 정말 난리 구슬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 게시판 분위기를 보고 그게 지금 민주당 당원의 당심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이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시장이나 그러니까 생산 현장이나 그 회사 사업체 나가서 실제로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안 물어봐도 돼요.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그게 당심이라니까요. 그걸 왜 그렇게 크게 구분합니까? 이게 당심인지 민심인지 왜 구분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짜 공감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방송 같은 경우도 아주 극으로 안 가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방송의 어떤 수준을 극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당대표나 원내대표 경선에 안 끼어들기. 문 대통령 인사에 감나라 판나라 안 하기. 그건 제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한쪽을 편을 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극으로 가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돌려가면 되거든요. 저분은 빨간 수박이시네 하면 돼. 근데 그거를 한쪽은 각 당 내부에서 그렇게 되는 순간 소위 말하면 아까 말한 단계를 진짜 세상에 뭐 야수님 표현에 의하면 정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잉여력 남아서 하루 종일 게시판에 상주하는 네. 사람들이랑 다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방송 전체에 좋아요와 싫어요 비중을 한번 보세요. 근데 실제로 채팅창에 올라갈 때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악플만 달리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다수도 중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아까 그 빨간 수박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진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의 이념이랄까 그 생각에 동조해버리면 대한민국 안 바뀌어요. 최소한 마음속은 어떻든 간에 빨간 수박? 저쪽 당에 건너가도 물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어디 가도 국회의원 해먹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국민들 특히 우리 지지층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이 너무 기득권화 돼가면서 벌써 안 좋아하니까 개혁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 거기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저쪽 당으로 가도 선색 없는 분들이 앉아서 예를 들면 뭘 반대한다든지 뭘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요소로 작동할 때 제대로 된 초선이라면 그런 비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이 빨간 수박론은 굉장히 훌륭한 일종의 그 이미지화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수박인 거예요. 네. 수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참 수박한테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재난지원금 부분도 그렇잖아. 조선일보는 국채 비율이 뭐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OECD 국가 중에는 거의 꼴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쓴 비용들 대개 OECD 국가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40% 썼는데 한국은 15%밖에 안 썼어.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놓고 아까 말한 초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난 초선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비판해야지. 쓸데없는 거에 막 최근 내가 받은 비유 중에 진짜 훌륭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면은 초선들한테 화를 내는 사람들 당원들 심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더라고. 내가 편의점 점주예요. 내 마음처럼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새끼 알바 같은 거야. 자기 가게가 아니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월급이 왜 이렇게 적냐고 대들기 나는. 나는 당원으로서 편의점 점주인데 얘네들은 알바 온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야. 난 너무 공감했네. 알바는 하다가 그냥 또 딴 데로 옮겨가고 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그 이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하고 격차가 굉장히 컸다는 거는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신들의 신념을 드러낸 어떤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이게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한참 그 어떤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주장이 부족했구나라고 인정하고 또 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제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 계속 추천하잖아요. 현장으로 가세요. 현장에 가면 다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거기 현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 때 현장에서 정치 감각을 익히지 않으면 이게 진짜 수박되는 거 그냥 한순간입니다. 내가 수박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 초선 사태 나고 나서 모 초선 지역구에 나오질 않는다는 게 아우팅된 게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돌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조선 다른 거, 의원님들이 좀 다른 거 잘 없다니까. 들었으면 좋겠네요.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거예요. 민주당 예상 의석수 180석이라고 할 때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민심이 무슨 뜻일까? 투표는 두 가지로 해. 못했다고 이거를 화를 내는 투표를 심판선거라고 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도 니들이 저 잘할 거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고 투표하는. 그게 4.15 정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국민의 지임의 논리대로 대충대충 넣고 가고 막 뭐 세금 좀 적게 걷고 이 과정으로 가면 진짜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건 정파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 말도 안 됐던 것들이 조금씩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좋은 세상 오겠네? 라고 하는 그 기대치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이런 부분은 근데 그걸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빨간 수박이라는 거죠. 그게 굳이 꼭 나쁘다는 아니에요. 빨간 수박이라는 게 큰 의미에서 보면 다 나쁘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그 수박성이 지금 발휘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인 거야. 강남에 비싼 아파트 값이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내리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기에 강남 아파트 보유세 내리자고 하면 그게 빨간 수박인 거예요. 그건 무시하고 지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수박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빨간 수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간 수박이 되는 그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거기 있는 거거든요. 내가 빨간 수박이 돼야지 나는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당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떤 숨은 간첩이 돼야지 결정하고 변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초선이 되고 재선이 되고 3선이 되고 선수가 쌓여갈수록 그 예산안에 올라오는 그 돈 그리고 돈에 붙어있는 그 제목 안에서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선 때 그 능력을 쌓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정부 관료들하고 싸우는 싸움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실에 찾아오는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 회사들 이런 사람들의 청탁만 들어주는 그런 입법기관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빨간 수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수박론이 그 핵심 기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정치를 공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나온 논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할 때 DJP 연합으로 중도를 끌어들였다. 뭐 중원을 끌어들였다. 이 논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뭐 요즘 욕 많이 먹는 싱크탱크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협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일부 민주당을 지배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인드가 시기가 아닐 때 등장을 해가지고 실제 개혁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 더불어민주당 그 초선 의원님들께 국회의원님들께 초선 시의원으로서 이제 충언을 드리자면 미생 만화를 보다 보면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간 사람한테 어떤 그 성공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그 계단 차곡차곡 올라간 게 아니라 아까 야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주어진 어떤 그런 행운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이게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에 처음 지는 선거를 해봤어요. 저희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는 선거 처음이지? 그러시는데 아 정말 더 어렵고 힘들 때도 정말 꿋꿋하게 정말 잘 이겨내시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선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께 좀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좀 말씀대로 현장을 더 살피고 현장을 더 듣는 그런 초선 의원님이 되셔서 재선 3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바생들 내지 말고 점주가 되세요. 점주가. 주인 의식을 갖지 말고. 이유가 너무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진짜 문제예요.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데. 근데 주인이 진짜 됩시다. 어떡해. 다 고생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또 꼰대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 알바들 보면 미쳐버리겠던데. 사람이 있잖아.
자기 월급을 누가 주냐면 내가 주는 거거든요. 예. 손님이 가서 팔아주면서 주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새끼야. 손님이 가면 어서 오란 말은 내가 기대는 안 한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대충 먹고 살아야는데 그게 뭐 하고 싶겠어? 근데 내가 계산을 하고 물건을 사들고 나올 때는 돌아서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럼 내가 당한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최소한 어서 오세요란 말은 안 하는 건 그냥 내가 그냥 봐주는데 예. 내가 돈 지불하고 쉽게 표현하면 그중에 일부가 너한테 월급 가는 건데 예. 카드로 결제하고 나오는데 안녕히 가세요란 말을 안 할 때는 음.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들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예. 알바생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 예. 지금 아마 이런 거 업주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동네 편의점의 사장님하고 되게 친해. 어마어마하게 친해. 근데 잃어버리고 싶어. 주인 없을 때 그 새벽에 가면은 뭘 사러 갔잖아요. 근데 이러지는 않는다, 인간적으로. 예. 이렇게 먹고 사는 짐이 있어서 그런데 그 느낌을 받은 게 아니냐, 사람들이. 일부 조선한테 그런 조선원들이. 느낌. 그럼 예, 가르쳐야죠. 음. 네. 열심히 일은 안 해놓고 말이야. 왜 월급 타령하고 자빠졌어? 차마 곤장을 때릴 수는 없고 말로만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아, 근데 저는 있습니다. 직업병인가 봐요. 이런 편의점 가도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계산하고 나가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유권자일 있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어. 예. 빨간 수박에서 이제 알바론까지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그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법사위원장을 뭐 저쪽에 줄 거냐 말 거냐 그 논란도 있고 법사위원장 주는 거는 대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법사위원장이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면서 이제 그 자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정청래 의원 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예. 찬성. 찬성. 굉장히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뭐 다른 분이 된다고 해도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법사위원장만큼은 그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 짐이 달라고 하니까 온통 댓글이 뭐냐면 여상규였어요. 여상규 같은 놈 법사위원장 되면 문재인 정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화났던 게 그 원내대표 그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하반기 국회 이제 2년마다 그 의원을 바꾸잖아요. 의원 구성을 바꾸는데 그때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저쪽 당에다가 이렇게 지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민의 힘이 저희들이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들어와서 다시 나누자라고 저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검토를 해야지. 왜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서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나는 그 느낌인데 국민의 짐에서는 그 상임위원장도 뭐 나누자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봐요. 주류들은. 예, 저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예. 꺼낼 거라고. 음. 차라리 민주당한테 덕박 씌우겠다는 전략이 더 강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굳이 뭐 이런 이야기를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걸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이대로 가요. 아니, 주자고 한 사람이 범인이죠. 그러면 권력을 쥐어줬으면 써야지. 그걸 못 쓰면 다시 뺏어야 될 거니까요. 이거는 권장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지. 민주당이 뭐 그 국민들한테 한 약속 비슷한 게 하나 있지. 정확한 약속은 아닌데 후반기 국회가 구성이 되는 시기가 대선 끝나고 얼마 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면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대선을 가져가는 쪽이 뭐 국회의장을 한다든지 상임위를 주도한다든지 이렇게 바꾸자. 그러니까 대선이 중요한 거야. 대선을 매년 3월 달에 대선을 해가지고요. 민주당이 이기면 지방선거도 대선할 거고요. 또 국회도 똑같이 장악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애매한 시기예요. 덩치는 큰데 지금 여론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나빠졌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편의점 주인으로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예요.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내 경험치에서는 어떤 게 가장 아팠냐면 대통령을 때리는 게 국민 놀이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석도 엄청 작은 저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고 지금 포털 같은 데 가도 악플이 훨씬 많이 달려요. 우리 군사들 사기가 죽어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리는 게 국민 스포츠가 돼버리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때랑 지금 많이 다르겠지만 예.
그 과정에 민주당이 그 사실은 적과 싸워야 될 시기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지지고 볶음이 분명히 있겠지만 문 대통령 지키는 방법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극렬하게 막 뭐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쌍욕하는 그런 식의 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면서 내부가 갈라지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얘기잖아요. 모든 정치인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려고 하는 존재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진중권이에요. 내가 했던 말을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계속 비틀어지는 거거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최소한 문 대통령을 뭐 성역으로 남겨라 이런 게 아니라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생채기를 많이 내지 않고 개혁을 해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박근혜 탄핵 촛불 정권 들어설 때 무슨 무력으로 끌어내리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화로운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개혁도 더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뭐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